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뒤덮여 있을 만큼 지구의 물은 넘쳐납니다. 바다를 가든 계곡을 가든 도시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물. 하지만 지구의 물 중 97.5%는 바닷물이고 고작 2.5%만이 담수이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담수의 0.01%에 불과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인간이 마셨다가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데, 왜냐하면 바닷물은 킬로그램당 3.5g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되고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에 불과한 담수의 0.01%를 70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지만 대륙마다 담수의 분포가 달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가 내리면 지하수로 차곡차곡 축적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일 겨를도 없이 그대로 증발하거나 사라져버리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가 그러하죠. 그런데 사막 국가가 아님에도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 현재 중국 대도시 660개 중 400개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조만간 북한에서나 볼 법한 배급제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한데요. 그런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 확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 주변국들이 전부 말라 죽을 위기에 놓여 외교 분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물 확보 프로젝트 남북수조 프로젝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마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현재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티베트 자치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중국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티베트, 어떻게 해서든 티베트를 붙잡아 두려는 중국 사이의 갈등은 아마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티베트를 놔주지 않는 이유를 인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물 때문입니다. 중국의 목숨이 티베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중국에는 중국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2개의 젖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자강 또는 장강이라 부르는 남쪽의 양쯔강이 있고, 또 하나는 누런 흙탕물로 유명한 북쪽의 황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2개의 강의 수원지가 티베트에 있습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 빙하에서 시작해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로 합류하고, 황하는 티베트 쿨룬 산맥에서 발원해 중국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분리시켰다가는 자칫 티베트가 발원지를 막아버리기라도 한다면 13억 인민의 생명줄이 티베트에게 휘둘릴 수 있어 절대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물 때문에 주변국들과도 엄청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 중국은 현재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물 확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물은 인간이 마시는 용도 이외에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공업용수로도 사용됩니다.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세계 공장으로 지속적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도 물은 필요하지만 중국이 가진 수자원은 전 세계 6%에 불과하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자원은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즉 총 길이 6,300km에 이르는 남쪽 양쯔강은 북쪽 황하에 비해 수량이 20배 이상 풍부한 데다 황하는 1년에도 7, 8번씩 가뭄을 겪습니다. 사막지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충칭, 난징, 상하이 등 중국에서 소위 잘 사는 도시는 대부분 남부 지역에 있고, 풍부한 수량 덕분에 만리장성 이래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도 양쯔강을 가로막아 건설했습니다. 이렇듯 북쪽과 남쪽의 수자원 격차가 큰 탓에 중국은 현재 물이 풍부한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는 남수북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5조 원. 중국 역사를 통틀어 최대 토목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것은 1952년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남쪽의 물은 풍부하지만 북쪽의 물은 부족하니 남쪽 물을 끌어다 쓰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업을 공론화시켰는데, 기술력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하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떴죠. 남수북조 사업은 총 3개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 북쪽으로 물을 보내는데, 양쯔강에서 산동성으로 이어지는 동선, 베이징과 텐진으로 향하는 중선, 칭하이, 간수성, 네이몽구 등 서북 6개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서선입니다. 그중 1467km의 동선은 2002년 착공해 2013년 개통됐고, 1432km의 중선은 2014년 개통됐습니다. 양쯔강 물이 황하를 지나 1400km 떨어진 베이징까지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물줄기가 베이징 전체 물 소요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사용된 경기장이 전부 이 물을 활용했죠. 그런데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한 서선 사업에 희생양이 생겼으니 또 티베트입니다. 양쯔강과 황할 발원지인 티베트의 물줄기를 아예 사막지대가 많은 서북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는 티베트 곳곳에 댐을 지어 물을 막았다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겠다는 티베트 물탱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주변국이 말라 비틀어가고 있어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가 물을 공급하는 곳은 중국뿐이 아니니까요. 티베트 고원의 물은 러시아 이르티시강, 베트남의 메콩강,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흘러듭니다. 약 20억 명의 인구가 이 물을 씁니다. 티베트가 아직까지는 중국 영토이므로 위 국가들의 수원지가 바로 중국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티베트에 댐을 지어 물을 막아버리면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메콩강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젖줄이고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등 약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메콩강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90년대부터 티베트에 10개가 넘는 댐을 지어 메콩강 상류를 막아버렸는데 상류가 막히면 하류가 마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최근 경제발전의 궤도에 오른 동남아 국가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자원이 줄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남아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메콩강의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것은 댐 개발 때문이다라며 중국에 항의했지만 중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상황인데요. 기후변화를 내세워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동남아 국가보다 더 큰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중국을 추월해 인구수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져간 인도입니다. 사실 인도하면 겐지스강이라고 할 정도로 겐지스강이 인도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티베트 파밀고원의 수원지를 둔 브라마푸트라강은 2460km를 굽이 돌아 겐지스강으로 합류하는데 겐지스강은 인도인들에게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으로서 살아서는 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죽어서는 이 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죠. 죽음과 환생이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니까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화장이 이루어지는데 시체를 강물에 씻은 다음 망고나무 장작 위에 올려 화장한 후 유골은 단지에 담아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겐지스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해 그 물을 중국으로 끌어가고 있으니 겐지스강 수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겐지스강은 인도를 관통해 방글라데시를 가로지르는데 약 5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티베트의 물을 끌어가는 바람에 인도도 방글라데시도 전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칫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말이죠. 여기에 중국과 인도는 현재까지도 히말라야 일대 국경을 두고 대치 중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마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쇠못을 박은 몽둥이를 만들어 휘두르기도 했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 충돌하기도 했죠. 만약 중국이 인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며 겐지스강으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면 두 국가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물 부족과 가뭄은 기후위기를 겪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수십 년간 물 부족에 시달리던 중국은 대륙 곳곳에 댐을 짓고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 자국의 물을 가둬두려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물 부족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물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중국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